푸른 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먼 우주에까지 기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윤하의 우주레코드입니다. 오늘 우주레코드에 참여해 주실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석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빠. 저희 집 오빠예요. 그렇습니다. 네, 첫째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만인가요?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렇죠. 저희 녹음하고 그런 마지막 제가? 녹음 때. 네. 저희가 C9 엔터테인먼트에서 첫째, 둘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선배 라인과 후배 라인이 너무 확연히 극명히 중간이 없어요. 거의 38선이나 맞습니다. 뭐 한강 마냥 극명하게 넓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상대적으로 첫째 오빠와 되게 가깝다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요. 어. 이게 근데 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전 어색한데. 저희는 근데 원래 어색했어가지고 한 번도 안 어색한 적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게 네.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2명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우주레코드 윤하 씨가 하는 코너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제 음악도 들려주고 우리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정말 그 C9 가 사람으로서 네네네. 하고 싶은 앨범 얘기 다 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 어차피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아니, 해도 너무 유착관계다라고 또 생각하실 테니까. 저는 유착 관계를 지향합니다. 네, 여러분 확실한 유착관계입니다.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곡도 써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큰 선물 받았어요. 저 곡비도 안 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곡비를 안 네. 받으셨더라고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선물이니까요. 아, 제가 또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 달려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다져 나가는 거죠. 진심으로 진짜로 하늘에 맹세하고 정말. 근데 요즘에 보이스 투 플래닛 네네. 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 이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의 회사든 부모님이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를 이렇게 딱 내실 때도 있잖아요. 막, 아직은 안 최선이야? 냈어요. 막 이런. 아니요, 화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물어본 거예요. 최선이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두유 이렇게. 예. 우주 정도? 메이아이까지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욱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많이 대입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항상 이렇게 태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리를 꽂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편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니에요. 약간 꼰 스타일이 근데 오늘의 이 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게 의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리가 너무 짧은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 맞아요. 짧은데 이렇게 빼면은 너무 거만하잖아요. 이건 사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 괜찮아요. 멋있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최대한 우리 이렇게 하고 토크할까요? 그래도 음악 10몇 년 한 사람인데 좀 여기가 또 우주 컨셉이기도 하고 약간 맞죠, 무중력 맞죠. 상태로 이렇게. 제가 잘 조절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노래를 좀 기록을 해볼 시간인데 네네. Under the Moonlight이라는 네, 노래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곡일까요? 이 가이드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파리의 밤이 생각이 나고 오, 어떤 달빛과 되게 앤틱한 인테리어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이런 게 그냥 영상이 다다다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대로 저는 그냥 가사로 썼어요. 오. 네. 어떤 명확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한 장면을. 아니 굉장히 가성비 좋지 않아요? 지금 상상으로 파리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가신 분들은 저기 파리 어딘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로 태워드릴게요. 그럼 Under the Moonlight 우주 레코드에서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प्यार
별 하나 둘씩 불 켜지는 이 밤 마냥 주인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한 밤 Under the moonlight 포근한 담요 속 네 숨결 따라 온 방에 퍼지는 온기 Under the moonlight 이렇게 우리 함께 누워 있을 때면 온 세상이 멈춘 듯해 서로로 충분해 아늑한 침대 속 네 손길 따라 가득히 퍼지는 달빛 Under the moonlight 오. 네, 이석훈의 Under the Moonlight 듣고 오셨습니다. 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달을 보고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늘 달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불과 며칠 전에 엄청 큰 달이 떴어요. 맞아요. 주말에. 네. 그래서 찍고 아들이랑 같이 보고 와 달! 끝! 혹시 아드님도 아니, 완전 F, 완전 F인데 그럼 달 이러고 다시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게임했던 것 같은데요? F 맞아요? 예, 뭐 너튜브 보고 신났어요. 방학 기간이라 요즘은. 저도 달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T랑 F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지 않아요? 달을 저보다 많이 보시죠. 저는 망원경으로도 보죠. 집에 망원경이 있어요.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네. 망원경으로 가까이서 보면 네. 크레아틴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글지글 생긴 게 보이는데 네. 그게 지금 지구에서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네. 천체 망원경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천체 너무 망원경- 세속적이죠. 아니요. 세속적이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달에 관한 곡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달에 관한 곡 있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네. 새로운 거. 더요? 네. 그럼 아니 멈추려고 그랬어요? 아니 천체 망원경 있으면 10곡은 써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가성비 뽑아야지. 힘드네. 이거 가져오기 쉽지 않네. 이거. 다시 언더 더 문라이트로 돌아와서 자장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좀 잠을 못 주무세요? 잘 주무시. 이 곡이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 곡을 듣고 네.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 좋아해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좀 재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숙면할 수 있는 음악을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자장가를 부르는. 예. 근데 이 곡이 그런 곡이었고 장르 또한 약간 재즈한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고. 그러니까 발라드하고는 좀 굉장히 거리가 먼 맞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발라드 앨범을 내려고 했어요. 어쿠스틱한 그런 발라드. 그렇죠. 기본 이거를 한 4-5곡 정도로 녹음을 했다가 지금의 내 삶과 내 기분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발라드를 그냥 부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괜한 고집도 생기고 다시 곡을 이제 수집하고 막 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회사 A&R 친구가 곡을 어떠냐면서 이제 보내줬죠. 근데 이 곡을 듣자마자 전체적인 앨범의 흐름이 나왔어요. 너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서 이 곡은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사를 쓰고 나오게 됐죠. 그렇구나. 가끔 아티스트가 되게 위대해 보이고 막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안에서 우리는 그 마감이 약이잖아요. 진짜 마감만 한 게 마감 정신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던 지식도 막 살아나고 많은 분들이 아니 앨범 기간 뭐 5개월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계속 앨범 준비하셨어요? 네. 마지막 2달 팽팽 놀다가 팽팽 상상만 하다가 그러니까 하지만 중압감에 조금 괴로워는 하다가 괴로워는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아쳐가지고 다 그렇게 저도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번 앨범에도 좀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랑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저 요즘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이란 사랑의 정의. 뭘까? 이석훈 씨가 생각하는
사랑 이런 게 사랑이지 라는 게 있나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 곡은 어떻게 그럼 쓰신 거예요? 아 이거 네, 지금 앞으로 부를 거? 네. 아 이런 빌드업이었구나. 다시 할게요. 아니 사랑의 정이라는 걸 완벽하게 그쵸. 그건 어렵죠.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불러드릴 곡의 제목이 네. 이러면 사랑이지 라는 음. 곡인데 아마 가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유 이러면 사랑이지 어. 이런 느낌. 아, 그거 사랑이지. 야, 사랑이지 이런 거 어. 이러면 사랑이지 이런 거 노래로 뭐가요? 알려주시는 건가요? 노래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군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나 씨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네. 어떤 게 사랑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깨우쳐보고 오겠습니다. 이석훈의 신곡 이러면 사랑이지 기록해 볼까요? 사랑이란 가끔씩 두꺼운 책머리말과 같아서 끝까지 보기도 전에 겁부터 나기도 하네요. 그댈 보면 다 건너뛰고 바로 쓱 결론으로 그런 욕심도 나요. 막 궁금해져도 미칠 듯이 보고 싶어도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힘이 들 때도 언제든 손에 가지고 있다가 그대를 읽을게요. 오래 천천히. 이러면 사랑이지 듣고 오셨습니다. 약간 뭐랄까 수학의 정석 같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까지 속을 좀 썩였던 곡이에요. 언더 더 문나잇이랑 비슷한 시점에 이 곡을 결정을 하고 가사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다. 어떻게 하죠? 막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고영배 씨가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야, 지난 화에도 고영배 씨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걔 얘기가 왜 나오죠? 권정열 씨가 오셨었거든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애 얘기가 진짜. 권정열 씨. 네. 그래. 고영배다. 바로 전화를 했죠. 거절해도 되는데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네. 내가 이런 곡이 있는데 너가 답일 것 같다. 진짜 진짜 용기 내서 이제 영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영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훈아 무조건이지. 너 거면 내가 무조건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를 했죠. 네. 너가 썼다고 다 통과는 아니야. 일단 사려 깊은 거 치고 너무 직설적이야. 우리 아무리 친구지만 일이고 그러니까 거절하려면 거절해. 그러니까 아니야 석훈아 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써도 돼. 걱정하지 마. 편하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 얘 진짜 괜찮은 애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친하시네요. 뭐 약간 친하죠. 비즈니스 관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친한데 되게 응원해요. 되게 응원하는데 그냥 야유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에픽하이를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고 마음으로 항상 응원해요. 근데 티 절대 안 내요. 응원한다는 티. 그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약간. 너무 놀리고 싶고 네. 막 정말 화나기 직전까지 놀려보고 싶고 업신여기고 싶어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고 사실 제가 많이 배워요 이 친구들한테.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삶적으로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석훈 씨가 처음 음악과 사랑에 빠졌던 때 기억나십니까? 진짜 나는 이걸 업으로 해야겠다. 저는 군대에서 사실은 그만두려고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너무나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수를 꿈꿨던 적은 사실 없었어요. 오, 진짜요? 네네네. 우연한 계기에 오디션을 받고 덜컥 가수가 됐고 내가 알던 것보다 더 유명한 팀이었고 콘서트를 막 다 차 있고 그리고 앨범을 내면 1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팀이었잖아요 저희 그쵸, 팀이. 그쵸. 계속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그게
그게 내 거 같지 않았다는 그쵸.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음.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고 음. 이미 돼 있던 팀이었고 막 등등의 어떤 것들이 글쎄요 이렇게 확 몰입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와, 나 못하겠다. 이럴 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그간 내가 얼마나 옹졸한 마인드로 가수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순간에 더 그걸 느끼셨어요? 훈련할 때 아. 훈련할 때 느꼈고 늘 느껴요. 군대 안에 있으면 네. 시간 안 가고 아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나가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부심도 있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 또 기록해 주실 곡이 아주 특별한 곡인데요. 무슨 곡일까요? 오빠가 소개를 해주세요. 이 곡은 유나 씨가 저한테 선물해준 달맞이 꽃이라는 곡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실 한 곡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두 곡을 주셔가지고 석훈 씨가 비딩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곡을 모아가지고 고영배 씨가 쓴 가사처럼 음. 입찰 경쟁에 들어가야지만 그럼요. 통과할 수 있는 날카로웠죠.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하고 세 곡을 준비했어요. 한 곡 더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한 곡 더 있어요? 뭐야? 몰라. 아 유나 씨 노래를 슈킹을 하네 대표님이. 야 이거 몰랐네. 아 근데 제가 봐도 그 나머지 한 곡은 좀 더 팝적인 곡이어가지고 약간 좀 더 도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두 곡이 합리적인 선택이시다. 어떤 부분이 좋아서 고르셨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유나 씨가 나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썼구나라는 곡을 달맞이 꽂혀서 느꼈어요. 사실. 네. 저는 사실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고르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세 곡 중에서 고르신다면 이석훈 씨도 이제 연차가 쭉 되시면서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를 열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맞아요. 저보다 어쩌면 더 이렇게 극도의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시니까. 선배님 왜 이러세요? 그거랑 또 상관이 없죠. 제가 건방지게 다리를. 그러다 보니까 컨셉추얼한 장르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뭐가 좋을까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블루스가 잘 어울리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꼭 이 블루스 장르의 어떤 왕이 되셔서 대한민국 블루스 하면 이석훈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위스키 광고랑 수트 광고를 찍었으면 예스. 좋겠다. 위스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이 곡은 위스키라고 할까요? 부제를 그러니까 영어 제목을 위스키라고 위스키로 할 할까요? 걸 그랬다. 미치겠네. 향후에 이 방향으로 잡히면 너무 좋겠고 그때는 곡비를 좀 받아주세요. 그때 그래요? 얼마 주실 거예요? 남들 주는 만큼. 감사합니다. 플러스 2배로. 동료니까. 그쵸. 나 순간 10곡이면 얼마 줘야 돼? 기둥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나 씨한테는 제가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죠, 진짜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건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유나 씨의 피아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록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기로 했던 날인데 뭔지 돌아진 일이 있을까 아님 피치 못할 사정인 건지 걱정돼 그친 비와 손에 우산 몰라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인지 하나만 알면 좋겠어 밤새 달맞이 꽃처럼 고요하게 피어나 마음이 흔들릴 때 새벽빛에 지기 전에 내게도 말해줘요 그대만 기다리니
네, 이석훈의 달맞이꽃 이런 곡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노래 부르면서 네. 위스키를 세팅한다는 걸. 나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 석훈아. 이석훈 씨의 삶 자체가 그 발효된 위스키와 같지 않나요? 그건 어떤 의미죠? 숙성됐다. 아주 잘 숙성됐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미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석훈 씨 하면 연애를 하시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되게 어두운 면을 알게 된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해결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쓸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고, 달맞이 꽃이 달이 뜰 때만 피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밤에만 피는 그런 감정을 달맞이 꽃으로 상정하고, 이게 폈을 때 나에게는 그래도 알려달라. 네가 그런 마음 피웠다는 거를. 난 여기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되게 상남자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정확히 사람을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유착관계 좋다. 유착관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제 함께 했던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시간인데, 네. 타이틀곡 어른이 됐고 라는 곡이에요. 처음 받으셨을 때 인상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저는 곡을 받았을 때 곡이 티저로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사도 티저를 받아봐야죠. 맞아요. 팬들의 마음을 알아봐야죠. 근데 그 네. 티저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표님이랑 타이틀곡으로 엄청 많이 싸워요. 대표님이 이제 유나 씨 티저를 듣고 저한테 다급히 전화가 오셔서 유나가 곡을 써줬는데 이것만 자기 의견 따라달래요. 오케이, 일단 들어나 볼게요. 듣자마자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노래 듣자마자, 티저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오케이, 대표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네. 또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선택이라니. 곡을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타이틀곡 어른이 됐고는 어떤 곡인가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곡을, 사실은 이 곡이 두 가지 감정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녹음을 거의 2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그 어렸을 때 사랑이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마냥 남아있는 남자를 노래했고, 근데 우리가 재녹음을 할 때는 그때 그 순수한 우리에 대한 그리움, 네. 이 추억을 선물해준 너에게 고마움, 네. 이렇게 저는 네. 재녹음을 했거든요. 네. 정확해요? 두 번째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면은 막 regret, 뭐 네. 한이 맺힌, 사무친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그리운, 맞아요. 그립고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때 굉장히 예뻤던 소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도 다 녹음 듣고 모니터 할 때는 되게 만족했어요. 사실은 다 만족했잖아요. 우리가. 네, 좋았어요. 유나 씨가 너무 어렵게 네. 오빠 좀 수정을 좀 해도 될까라고 해서 저는 정말 조금 수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날 너무 좋아서. 여러분, 통으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들었는데 왜 다시 하기를 원했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어요. 비교해서 들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마냥 행복해. 근데 이 가사는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저한테는 좋았다. 우리한테도 좋았다. 네.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 그러면 어른이 됐고를 기록해 볼까요? 가만히 그 시절 둘러보면 뜨거웠던 여름 하늘 아래 마음을 다쳐 주저앉기도 했던 어린 날의 나의 곁엔 네가 있었지. 다정히 날 불렀던 목소리가 희미해질 무렵 어른이 됐고 뒤늦게 이해했어. 고마워 그때 너에게. 부르던 계절이야. 지금도 이맘때쯤이면 날 찾아와.
한여름의 구름 같고 그늘 아래 나무 같아 매일을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너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 가만히 그 시절 둘러보면 뜨거웠던 여름 하늘 아래 마음을 다쳐 주저앉기도 했던 어린 날의 나의 곁엔 네가 있었지. 다정히 날 불렀던 목소리가 희미해질 무렵 어른이 됐고 뒤늦게 이해했어. 고마워. Still to the light, still to the below, still I belong. Ooh, ooh. 어느새 여름 지나 선선한 바람이 가을에 시작을 알리고 단 한 번의 계절을 또 한 번 그리워하지. 우와. 오, 이석훈의 어른이 됐고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라이브 완성됐는데요? 와, 미쳤다. 이게 진짜 유나 씨는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유나 씨 앞에서 노래 부르는 기분이 어떤지 진짜 나만 알아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기분이 정말 한 20년 만에 느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석훈 씨는 타고난 가창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피지컬도 그렇고. 아유, 네. 목도 이렇게 잘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저요? 보면. 네. 발성을 바꿨어요. 어. 원래 에이징 커브가 확실하게 왔어요. 제가 노래하면서 딱 느꼈거든요. 아, 너 이제 끝났다. 이게 와서 와, 이제 어떡하지? 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길래 그때부터 오케이, 그럼 체계적으로 발성 레슨을 받자. 이래서 그때부터 계속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잘 써먹고 있죠. 진짜 이번 앨범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진짜 들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 덕분에 뭐 다 덕분에 됐죠. 자, 그러면 이석훈 씨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어른, 진정한 어른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지금 순간 떠오르는 거는 포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포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네네.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막 약이 오르거나 막 그런 게 아니죠. 우르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포기할 거는 겸허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그렇군요. 많이 포기한 것 같나요? 지금 그래 보여요. 난 지금 어른이다. 얘기를 난 어른이 됐고. 아싸 이러면서. 난 어른이 됐고. 아유,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벌써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벌써요? 첫째 오빠와 함께 해봤는데 이석훈 씨 어떠셨는지 소감 들려주세요. 뭐 유착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앨범에 있는 곡을 다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요즘에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노래에 귀 기울여주지도 않는 요즘이 된 것 같아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우주 레코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유나 씨와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많이 한 게 처음이니까. 그죠, 이 정도로 길게 얘기한 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방송에서 나오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대표님이에요. 아, 그럼요. 엄청 좋아할걸요? 아, 둘이 잘한다. 아, 진짜 엄청 이번 좋아요. 편 우주 레코드 중에 제일 좋다. 소구 씨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자, 저희 우주 레코드에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주의 낯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넌 어른이 됐니? 외계인에게 어른을 묻다. 근데 어떤 생명체든 어른이라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궁금하긴 하다. 그들의 어른의 기준은 뭘지. 갑자기 제가 생각해내고서도 되게 궁금하네요. 굉장히 좀 아이템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전달이 될걸요? 답장 오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주 레코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행성에서 보내는 이 선물이 언젠가의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며 오늘 우주 레코드 기록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